안녕하세요. 령돌맘이에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죠. 사실은 지금 계속 NG를 몇 번 냈나 몰라요. 저는 편집이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10번째인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멘트를 하고 있어서 지겹긴 하지만 어찌됐건 영상을 꾸준히 자주 찍어야 많은 분들이 봐주실 텐데 제가 틈날 때마다 찍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저희 큰아이들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 더 까먹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그냥 제 속도대로, 제 상황대로 열심히 그냥 찍어 나가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2호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2호가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시작을 했는지. 그런데 사실 2호가 주인공이 아니라 1호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2호의 입장에서는 그냥 영어 소리가 주변에 계속 흘렀다는 거, 그리고 영어 동화책 읽는 것들이 생활화가 됐다는 거, 그냥 그 환경에 2호는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같이 노출이 되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그냥 듣다 보니까 이게 둘째 아이의 성향인 건지 아니면은 애가 어려서 그랬던 건지 4살 때니까요. 그것도 생일이 6월생이니까 그렇게 막 생일이 빠르지도 않은 거여서 어찌됐건 뭐 4살? 우리 나이로 4살 때 이제 첫 노출을 해서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글 인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영어 노출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듣고 땡이 아니라 듣고 흉내내고 따라 말하는 걸 굉장히 즐겨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막 생각해야 되니까 내뱉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나,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천당 벌거숭이잖아. 아는 것도 없어요. 한글도 못 읽고. 그래서 그냥 듣고 재미난 표현 혹은 재미난 의성어 이태어들이 있으면 그냥 흉내내면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상황에 맞게 또 표현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외계어처럼 말하다가 점점 정확한 표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런 시간들이 쭉 이어져 왔겠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듣고 뭐 따라 말하고 이런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아이가 이제 형아가 소리내서 읽고 혼자 읽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던 건지, 아니면 엄마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꾸 칭찬을 해주니까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잠자리 동화책으로 읽어줬던 책을 꺼내와서 글자도 모르고 글씨를 모르는 아이가 그림을 보고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자기가 읽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주저리. 그런데 놀랍게도 얼추 맞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읽어준 동화책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문장들도 섞어서 말하잖아요. 기억에 남는 문장들도 말하고, 혹은 자기가 생각나는 듣고 이해한 단어들이 많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 그 그림에 맞는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름 이야기가 얼추 맞게 그렇게 읽어대더라고요. 그래서 막 칭찬도 해주고 그랬고,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잠자리 동화 읽어줄 때 아이들이 잠자리 동화 읽어주다가 잠이 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꼭 자야 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불을 껐어요. 그런데 아이는 심심해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네가 엄마한테 재미난 이야기 영어로 좀 해줄래? 그러면 읽었던 책의 주인공이나 스토리 이용해서, 혹은 DVD 주인공이나 그런 스토리를 이용해서 아이가 짬뽕을 해서 막 뒤죽박죽 섞어서, 혹은 패러디를 해서 조잘조잘 영어로 말해주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막 하루에 꼭 매일 해야지, 매일 뭐 10분씩 해야지, 매일 해야지 이런 규칙이 없었고, 그냥 그때그때 영어 동화책 그림 보고 막 아이가 흉내내서 읽어주는 것도 아이가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뭐 그렇게 불 끄고 영어로 주저리 말해주는 것도 아이가 하고 싶을 때. 그런데 처음에는 잠자리에서만 그렇게 조잘조잘 됐던 자기만의 이야기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그냥 평상시에도 그렇게 자주 만들어주더라고요, 얘기들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이야기가 물론 영상으로 많이 기록으로 제가 남겨놓기는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또 미니북처럼 만들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림이나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혹은 아이가 말한 것들을 제가 받아 적어줬어요. 받아 적어주고 아이가 그거에 맞춰서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미니북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미니북 하면 엄마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쓰기 할 때 도움이 되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아이의 이야기를 담아두고 싶어서 이렇게 미니북 만들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뭐 쓰기를 잘해야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런 것들을 남겨주고 싶었고 그런 것들의 기록이 많이 남았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쓰기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쓰기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쓰기에 도움이 돼요. 그건 차차 이제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이가 그냥 그림책, 엄마가 잠자리 동화에서 읽어줬던 책을 막 외계어 말하듯이 혹은 그 그림을 보고 막 이야기를 지어냈고 그리고 아이가 뭐 패러디를 하든 읽어봤던 이야기들을 막 섞어가지고 막 말로 이야기를 해줬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미니북으로 남겼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형아가 읽었었던 패턴북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엄마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패턴 리더스북들을 꺼내서 아이가 읽어주더라고요. 자기 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읽어주는데 사실 말하기가 이 정도 되는 아이라면 패턴 리더스북 글자 절대 몰라도 같은 패턴의 단어만 바뀌고 사실 그 단어 바뀌는데 그림이 그 바뀐 단어에 맞춰서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보고 단어를 유추해서 그 같은 문장 패턴에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두 권씩 읽어줬던 것 같아요, 아이가. 진짜 파닉스 규칙을 알고 글자를 알아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읽는 거죠. 눈대중으로.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쓰기가 목적이 아닌 미니북 만들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딩도 제가 읽게 해야지 뭐 읽을 수 있게 해야지 리딩을 빨리 끌어올려야지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가 읽고 싶어라 해서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을 준 거잖아요.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책을.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패턴 리더스북을 읽다 보니까 리더스북은 그림이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막 그림에 무슨 숨은 장치가 있고 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 같은 패턴 내에서 같은 글자를 같은 소리로 듣고 같은 그 소리가 계속 같은 단어로 보이니까 통문자로 인지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늘더라고요. 하나 둘씩 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이트 워드를 뭐 아이한테 막 인지하도록 노력을 했다거나 혹은 파닉스 규칙을 막 알려주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물론 알려줬다면 뭔가 빠르게 리딩 소리 내서 읽는 건 빠르게 됐겠죠. 근데 별로 욕심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통문자로 인지하는 것들이 늘어났고 통문자 인지하는 거 안에서 이제 통으로 이런 소리는 이런 모양의 글자구나를 이제 인지하고 있던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아이가 규칙을 하나씩 발견해내더라고요. 파닉스 규칙을 안 알려줬지만 아이가 그 통문자 인지한 것들 사이에서 자기만의 규칙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이 꽤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패턴 리더스북을 읽은 게 사실은 2년차 정도에 그렇게 아이가 패턴 리더스북을 되게 편하게 읽었지만 리딩이 빠르게 진행되진 않았거든요. 2년 차에는 아이가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DVD도 되게 꾸준히 봤고 스토리북도 굉장히 열심히 읽었고 하다 보니까 한 2년 차 정도 되니까 챕터북을 수월하게 듣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글자는 전혀 못 읽죠. 못 읽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가 그때 욕심을 가지고 막 리딩할 수 있게 막 파닉스 학습서를 계속 한다거나 뭔가를 외워서 막 시킨다거나 학습적으로 다가갔으면 아이가 영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을 텐데 그냥 놔뒀어요. 언젠간 노출을 하고 이렇게 읽다 보면 되겠지. 물론 리딩 스위치가 켜지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장을 수월하게 읽어 나가는 거는 한 3년 차에 이렇게 수월하게 읽어 나갔는데 리딩 스위치가 그렇게 켜지니까 듣는 수준은 이미 챕터북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딩 스위치가 한번 켜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니까 금세 듣는 수준의 책 읽기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정말 빠르게 올랐는데 대부분 리딩이 빠르게 올라가면 구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듣기가 충분히 차인 후에
리딩 스위치가 켜지면 구멍 없이 주르륵 듣기 수준에 읽기 수준이 도달해요. 그렇지만 또 더 중요한 거는 리딩이 앞서 나가지 않고 듣기가 앞서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앞서 나갔기 때문에 아이가 읽을 수 있을 때 읽어내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스토리 몰입도가 더 커요. 스토리 몰입도가 크면 당연히 영어 독서가 즐거워지겠죠. 하지만 듣기 수준이 충분히 차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의 리딩이 더 앞서간다면 리딩 소리 내서 읽는 건 굉장히 잘하지만 그 의미 파악을 위해서 아이는 또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바로 이해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해를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가 즐겁지 않고 학습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런 과정이 리딩 스위치는 늦게 켜졌으나, 그쵸? 늦게 켜졌으나 듣고 이해하고 즐기는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빨랐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쓰기, 읽기 수준을 어떻게 높여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이가 그냥 즐거울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차, 3년차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제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노력한 건 없고, 그때 이제 말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게 많아졌고, 정확해지고, 그리고, 리딩도 수월하게 가고,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 즐거움으로만 갔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리딩도 잘하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영어로 표현도 잘하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나름의 그런 상황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나름의 조금씩 노력이 조금 가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둘째 아이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조금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어휘에 관련된 거라든지 쓰기에 관련된 거라든지 뭔가 그런 활동들을 이제 그 이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또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년차, 3년차에는 듣기가 충분히 된 1년차, 그리고 2년차에는 말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그렇죠? 이야기 만들어내던 어떤 환경을 자꾸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이가 만든 이야기들을 또 미니북으로 제가 막 대신 써줬고, 그리고 아이가 읽고 싶어라 해서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 넣어줬고, 그리고 스토리북 자기가 막 그 그림 보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2년차, 3년차에는 많이 가졌다는 거. 2년차 동안은 계속 그런 것만 했고, 2년차 정도 그렇게 패턴 리더스북을 읽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씩 파닉스 규칙을 스스로 깨우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문장 읽는 게 수월해지고, 3년차에서는 이제 그림이 아닌 글자만을 가지고도 리딩이 잘 되었고, 이해가 잘 따라갔고, 그런 식으로 리딩을 치고 올라간 그 과정이 이제 3년차까지 있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의 그런 영어를 좀 다듬어 주기 위해서 뭔가 조금씩 시도를 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편집을 해가지고 딱딱 도움될 만한 내용만 딱딱딱 전달드리고 싶은데, 편집하면은 또 영상이 또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요. 어찌됐건 이렇게 포인트만 마무리하고, 세세한 것들은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건 이런 것들 조금 더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규칙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될 수 있는 정보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